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AMD의 새로 나온 CPU죠 5600G, 5700G 세 잔이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나오는 두 개의 CPU를 가지고 한번 만나볼 건데요. 과연 기존에 나왔던 라이젠 프로 시리즈의 제품과는 또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얼마나 성능이 좋게 나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내용, AMD 라이젠에서 새로 나온 5000대 시리즈입니다. 자, 5000대 시리즈 중에서도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는 G가 붙어있는 모델인데요.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3200G, 3400G 이렇게 피카소 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었고, 기업용 제품으로 나오는 라이젠 프로 시리즈 4350G, 4650G, 4750G, 라이젠 프로, 르누아르 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G가 붙어있는 제품은 AMD 라이젠에서 내장 그래픽이 같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AMD에서 또 샘플을 한번 제공해 주시게 돼가지고 5600G 그리고 5700G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준비해 줬습니다. 회잔이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CPU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에는 라이젠 프로, 기업용이나 이런 조립업체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소비자용 제품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존의 4350G, 4650G 이런 르누아르와 똑같은 7나노 공정을 갖춘 CPU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 젠2가 아니라 이제는 젠3, 기존의 라이젠 5600X, 5800X, 5900X 이렇게 나오던 제품과 동일한 젠3 구조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나오게 된 CP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제품보다 더 좋은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기존에 제공되는 L3 캐시 메모리가 8메가에 불과했던 이 내장 그래픽에서 무려 16메가로 증가했다는 부분이 저는 눈여겨 보여지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날 CPU의 재원 5600G 제품을 가지고 먼저 소개를 해보게 되면요, 기본 클럭이 3.9GHz, 터보 클럭이 4.4GHz 클럭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4650G에서 기본 클럭 3.7GHz, 터보 클럭 4.2GHz보다는 0.2GHz 클럭이 더 올라간 CPU 클럭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4650G와 그래픽 클럭과 코어 수는 동일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5600G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5600X에 내장 그래픽을 탑재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 구조가 맞긴 한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5600X는 PCI 4.0을 지원하는 CPU인 반면에 라이젠 5600G 제품 같은 경우에는 PCI 3.0으로 다시 다운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3 캐시 메모리 또한 5600X 대비해서 5600G가 반 정도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그래픽 카드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와중에는 그래픽을 저렴한 거 샀다가 팔 바에는 차라리 내장 그래픽을 쓰다가 나중에 그래픽을 달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5600G, 5700G가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게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5600G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만나볼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한타 기준으로 5600G가 평균 프레임이 100프레임을 조금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은 70프레임 정도의 수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상위 모델 5700G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14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타 때에는 100프레임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 로우 프레임은 86프레임 수준으로 확실히 5600G보다는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가서 과연 기존의 4650G CPU랑 5600G CPU랑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성능이 좋아졌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매우 낮은 옵션으로 진행을 했을 때 4650G의 평균 프레임이 36프레임, 그 다음에 1% 로우 프레임이 29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5600G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이 39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이 31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프레임 자체는 일단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램 오버클럭이나 내장형 그래픽 카드 세팅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프레임을 올려서 50프레임대, 60프레임에 가까운 성능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램 오버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650G 대비해서 5600G가 10% 정도
성능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게임이죠,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로 넘어가서 어떤 성능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4650G의 평균 프레임이 26프레임, 5600G의 평균 프레임이 28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약 7% 정도의 성능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5600G가 확실히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민 게임이죠, 오버워치로 넘어갔을 땐 또 어떤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낮은 옵션에 스케일 100% 1배수로 진행을 했을 때 4650G의 평균 프레임이 60프레임, 그 다음에 1% 로우 프레임이 46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5600G의 평균 프레임은 64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은 49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면서 약 7% 정도 똑같이 5600G의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벤치마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CPU 성능만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릴리즈 23을 가지고선요, CPU 성능만을 먼저 측정해봤습니다. 4650G가 멀티코어 9000점대, 싱글코어 1200점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5600G 같은 경우에는 멀티코어 1400점대, 싱글코어 1400점대를 보여주면서 15% 정도 4650G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600G보다 5700G는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더 높였을까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싱글코어 기준으로는 약 4% 크지 않은 차이를 볼 수가 있었지만, 멀티코어 기준으로는 확실히 코어와 스레드 개수가 늘어나서인지 약 30% 정도 더 높은 CPU 성능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픽카드까지 측정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 점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커에서는 4650G 대비해서 5600G가 피직스 점수는 18.3%, 그리고 그래픽 점수는 4.5%, 총점으로는 약 4.7%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5600G 대비해서 5700G는 CPU는 19.8%, 그래픽 점수는 약 5.2%, 총점은 4.9% 더 높은 점수를 5700G가 보여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 스파이로 넘어가게 되면요, 4650G 대비해서 5600G는 CPU 점수는 11%, 그래픽 점수는 5.6%, 그 다음에 총점이 5.8%가 5600G가 더 높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5600G에 또 5700G를 비교를 했을 때는요, 5700G가 CPU 점수는 24%, 그래픽 점수는 7.6%로 총점에서는 8.1%가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 잘 맞춰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CPU 점수만을 측정했던 부분을 벤치마크로 한 압축 시간을 보게 되면요, 4650G가 약 14분 9초 정도의 압축 시간을 보여줬고, 5600G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6코어 12스레드임에도 불구하고 10분 6초로 약 29%나 CPU가 성능을 더 단축 시켜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 확실히 코어와 스레드 개수가 똑같은데도 이 클럭 차이, 그리고 아키텍처 구조 차이로 CPU 성능 자체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내장형 그래픽카드 부분이 엄청 좋아진 건 아니지만 CPU빨이죠. CPU랑 같이 있는 GPU, 즉 APU 부분이기 때문에 그 CPU 성능이 올라간 만큼 그래픽 성능도 같이 따라가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글 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게임 프레임이 차이가 좀 더 커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던 오늘의 벤치마크 부분이었고요. 그래픽 성능을 따져본다면요, 예전에 엔비디아 GTX 750보다는 조금 부족한 느낌, 그리고 GT 1030과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몇몇 특정 게임에서는 1030, 750ti가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는 게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장 그래픽 성능 자체의 업보다는 CPU 성능을 올리면서 같이 내장형 그래픽의 성능까지 올린 오늘의 라이젠 5600G, 5700G 두 가지 세단 제품을 만나보았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5600G를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는 5700G와 또 4750G를 비교해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오버를 하면은 지금 보았던 내용보다 훨씬 더 게임 프레임 그리고 성능 부분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AMD 라이젠은 확실히 랩오버가 중요한 걸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순정 상태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 성능은 전작 대비 25% 정도 차이를, 그 다음에 그래픽 포함해서는 약 7에서 10%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신제품 라이젠 세단 제품을 만나봤는데요, 외장형 그래픽 생각이 없다면 고성능 제품으로는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외장형 그래픽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게임을 플레이하시거나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나는 CPU 작업을 많이 하는 연산 부분이나 혹은 엑셀 혹은 주식처럼 이렇게 널널한 내장형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이런 작업을 하신다면 이 제품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으로 존버를 하다가 내가 외장형 그래픽이 좀 싸지면 사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라이젠 5600X의 외장형 그래픽을 장착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진행한 내용에서 궁금한 점 혹은 다음 영상에 대해서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